안녕하세요. 데니입니다. 오늘은 제8강 2026년 3월에 실시된 고3 32번 빈칸 문제를 보겠는데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죠. 제가 5개의 별표를 쳤습니다. 내용이 너무 좋고요. 이 구조도 좋고요. 연결성도 좋고 너무너무 다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 알면 10개, 20개 알 수 있는 개념을 탑재할 수 있으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혹시 안 풀어보신 분은 잠시 멈추고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실전용으로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느냐. 그냥 제너럴 라운으로 풀었습니다. 진짜로요. 네, 진짜로. 이거 얼마 안 걸렸거든요. 자, 봅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제너럴 라운 뭔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죠, 이거. search a disciplinary. 이거 뭐예요? 디스플레너리 훈련된 이게 뭐야 학문을 이런 뜻이잖아요. 학문이라는 것은 훈련되는 거죠. 훈련되고 학문되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보이십니까? 이게 뭐예요? 여기 보이셔야 돼. abstract generalization. 이거 general 나오잖아요. scholarly discourse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증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argument가 필요하고 이거 나왔네. 분석적인 도구가 끝났네요.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지식, 분석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이거 보이시나요? 역사적인 요 논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훈련되고 학문적인 역사가 아니고 역사학이 되는 거잖아요. 역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역사학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역사학. 이게 역사학이잖아요. 역사학의 논증이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하나의 학문, 역사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2번이 답이죠. 진짜 이렇게 풀었어요. 네, 정말 이렇게 풀었어요. 이 제너럴 라운으로 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 숨어 있는 너무너무 많은 제너럴 라운. 와, 정말 이 제너럴 라운도 너무 많고요. 너무너무 땡큐죠. 우리한테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개념. 스토리라는 것은 바로 뭐다? 내러티브. 제가 강의할 때 아마 한 3번째로 가장 많이 얘기한 내용일 것 같아요.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는 뭐다? 구조다, 구조. 이걸 제가 정말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전체 구조가 요렇게 여기까지가 뭐예요? 그렇죠.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는 구조인데 어떤 구조다? 주관적인 구조다. 여기서는 그러므로 프로블럼이죠. 프로블럼. 문제. 그래서 어떻다? 이런 주관적인 걸 약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학문이 필요하다. 학문. 훈련된 학문이 필요하다. 역사학이 필요하다. historical argument가 필요하다.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가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이 구조도 너무 좋고 이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을 좀 내서 여러분한테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make sense of는 논리적으로 맥락적으로 이해하다는 뜻이죠. 논리적으로 사실을 자 보세요. not 나왔잖아요. not 나오고 unless는 이거 뭐예요? 너무 고맙죠. not 피면 낙규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 변하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죠. 과거의 사실을 이해 못한대요. 뭐가 없으면 without이죠. without. 자, 뭐가 없나요? 자, embed 또 나왔네요. 와, embed. 제가 100% 수능에 나온다고 했죠.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끼워 넣다, 연결되다, 내재되다 이런 뜻이에요. involve보다도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관련되고 포함되고 연결된 것보다 훨씬 딱 내재돼 가지고 끼워져 있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고 아예 박혀 있어. 속성에 박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야기 속에 뭐가 요 사실들이 이야기 속에서 박혀져 있지 않으면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이야기가 존재해야만이 이야기가 있어야만이 어떻다?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와, 이거 보여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뭐예요? 필수적으로 하잖아요. 필수적으로 구조적으로란 뜻이에요. 이게 구조적으로 이야기는 뭐예요? 중립의 집합이 아니죠. 사실을 중립적인 게 아니라 뭐단 얘기예요? 선택적이고 주관적이고 어트랙티브하다는 얘기예요. 어떻다? 이야기가 어떻다? 그렇죠. 서브젝티브. 주관적이고 셀렉티브 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트랙티브 하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도덕적 판단이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고 생략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훈련된 학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역사학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역사학이라는 것은 뭐다? 이 역사라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나요? 그렇죠. 학문적인 그런 서사 구조를 가져야죠. 설명이 필요하고 학문적이고 훈련된 히스토리컬한 아규먼트가 필요하고 요 이트 또 요거 이거 또 이전에 연구했던 학문적인 담화가 필요하고 추상적인 일반화도 필요하고 증거도 필요하고 이게 뭐예요? 제너럴 나온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규먼트 스타일도 필요하고 분석적인 도구도 필요하고 이와 같은 훈련되고 학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어때요? 비공식적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요 학문으로서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역사학이 필요하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제너럴 나운을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너럴 나운이라는 게 뭐냐? 잘 보이시죠? 제너럴 나운이라는 것은 축약하는 거고 일반화하는 거예요. 특정 정보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더 넓은 카테고리로 가는 거예요. 좀 무슨 얘기냐면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깔때기식으로 일반화 시켜주기도 하고 일반화된 거를 이렇게 구체화가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더 넓은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요. 이거는 semantic bridge가 되는 거예요. semantic bridge. 그리고 생각을 요약해요. 얘가 요약하고 개념이 되죠. 그리고 명제가 되죠. 뭘? 그것이 결속 장치 좀 그 텍스트에서. 그리고 보통은 이제 뭐 명사니까 더 이런 걸 쓰죠. this, that을 보통을 쓴다. 그래서 첫 번째 역할이 뭐다? 요약하고 이렇게 추상화시킨다. 특정한 디테일을 이렇게 넓고 추상화된 용어를 쓰는 거예요. 압축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코이전 결속시켜요. 연결시키고 이 문장을 다른 부분들을 연결시켜주고 논리적인 흐름을 만들어줘요. 또 반복도 피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다양한 디테일을 단 하나의 일반적인 용어로 만들어주고 담화를 좀 더 정확하고 elegant, 우아하게 만들어줘. 우아하게, elegant. 이 단어가 난 너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신호등 역할을 하죠. 나가오는 것부터 요약하는 거. 이전에 말했던 정보들을 싹 단어로 요약하는 거죠. 그리고 다가오는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해 어떤 내용을 얘가 설명하겠구나. 이렇게 제너럴 나오냐면 그 제너럴 나오면서 설명을 또 하겠죠. 그래서 읽힘성을 강화시켜요. 읽힘성. 그래서 부드럽고 일관되고 결속되는 담화를 만들어줘. 쉽게 이해하도록. 이해되셨나요? 자, 제너럴 나운이라는 것은 결속 장치예요. 생각들을 유나이파이하는 그리고 독자들에게 텍스트를 통해서 가이드를 해줘요. 그래서 결속과 명확성을 보장해 주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강아지, 고양이 여기서 깔때기처럼 딱 해가지고 뭐예요? 추상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추상화.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본질로 이걸 제너럴 나운이라고 하고 또 제너럴 나운 뒤에는 또 추상화 등을 구체화된 것에서 다가오는 아이디어, upcoming, 다가오는 아이디어를 이렇게 이것이 구체화될 수 있는 이런 브릿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브릿지 역할. 그래서 제너럴 나운이라는 것은 공통성을 담은 언어의 그릇이다. 공통성을 담은 언어의 그릇이자 사고를 연결하는 중심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나운은 세상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세상을 만드는 언어의 핵심 도구예요. 이해되셨나요? 좀 더 자세히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또 설명할게요. 자, 제너럴 나운이라는 것은 응집성의 주 핵심 장치인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거예요. 여기서 코헤이전 정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아이들을 연결하고 응집성을 위한 중요한 언어적 장치라는 거예요. 응집성, 어휘 결속. 자, 일반 명사는 요약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재진술을 해주죠. 응집성 유지해주죠. 연결해주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나무 이렇게 반복도 해주지만 동의어, 집이 가고 이렇게 동의어, 상하이어 이렇게 상하이 동물이 개, 고양이, 새로. 일반 명사 요 중에죠. 요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딱 추상화시켜줘. 또 반이어 이렇게. 그래서 일반 명사는 복잡한 내용을 추상적인 범위로 압축해서 요약한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지문 안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어느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해서 얘가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공부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그냥 단순히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고 뭔가를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하게 공부를 한 땀 한 땀 해서
실전에서 순간적으로 답을 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실전용과 공부용, 지금은 공부 시간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 내용은 공부 끝나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 not P면 not Q 다시 한번 보겠고요. embedded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요 search, 요 뭐야, general noun이죠. general noun. 이해되셨나요? summary nou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summary noun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지금은 요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구조주의입니다. 구조주의. 스토리라는 것은 의미를 만들어 버려요. 뭘 통해서 강조도 하고 생략도 하고 도덕적인 프레이밍도 만들어서 그래서 이거 제가 너무 강조 많이 하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성해요. 과거를. 뭘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내러티브. 그래서 내러티브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역사적인 설명, 요 이야기죠. 설명, 이야기, 요 어카운트도 일부러 이야기예요. 만들어져요. 발견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예요. 어카운트. 이야기는 선택을 반영하고 가치도 반영하고 권력도 주고 여기 중립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조주의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는 개념이고 제너럴 나운이고 의적 교섭 장치이고 오늘 요 문제 프로블럼 구조. 요 disciplinary knowledge, disciplined historical argument 이런 단어 나오면 멈춰야죠. abstract general 와, 이거 멈춰야죠. 이전에 scholarly discourse 멈춰야죠. scholarly account 분석적 구조, argument, search, disciplinary knowledge 이런 단어에서 멈춰야죠. 자, 공부 다 한 다음에 여기 다시 한번 와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 배경 지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일부러 이거 만드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일부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구성주의예요. 구조주의예요. 이야기는 이야기의 구성주의. 인간은 단지 과거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구성하는 거예요. 과거를.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인 이야기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문학적이고 레토릭적인 구성 요소예요. 구성품들이에요. 구성품 등. 이해됐죠? 문학적으로 구성하고 수다적으로 멋지게 표현하는 그런 구성품이에요. 객관적인 현실의 반영이 아니고. 자, 인간의 시간과 이런 인간의 경험이 인텔리전스 단지 이해를 더해. 뭘 통해서? 이야기의 형태로 이야기의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라는 구조를 통해서 이해되는 거예요. 즉 본질상 우리 인간은 스토리를 만드는 그러한 피조물, 창조자들이죠. 스토리텔러들이 만들어요. 누구를? 듣는 사람의 관점을. 뭐함으로써? 넣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이 역사적인 이런 라이팅, 글들은 중립적인 레포팅이 아니고 이 역사적인 라이팅은 이야기 구조예요. 이야기, 플롯, 줄거리도 있고 강조도 하고 생략도 하고. 그래서 역사는 부분적으로 컨스트럭티드 되는 거예요. 역사는. 왜? 이야기니까. 그리고 발견되는 게 아니고 팩트라는 거 혼자만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뭐 없이는? 내러티브의 구조 없이는. 내러티브라는 것은 정당화해요. 어떤 특정한 관점을 정당화시켜요. 지식이란 것은 로우 데이터, 팩트만이 아니라 뭐다? 구조되고 합리화되고 토론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미디어가 어떻다? 그렇죠. 내러티브를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요즘 계속 많이 하고 있죠. 자, 역사학이죠. 역사학과 내러티브 이론. 내러티브가 너무 중요해서 또 썼어요, 제가. 이 역사라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 학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학문이. 개발돼서 언제? 19세기, 20세기에 사회적 과학으로서, 사회과학으로서. 자, 이게 중요해요. 그것. 이 역사학이라는 것은 분석적인 구조고 이전에 그런 학문적인 담화여야 돼요. 이 역사라는 것은 단지 집합이 아니야. 사실만 모아는 집합이 아니라 구성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능동이요. 수동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shape, 형성해요. 뭐를? 과거를 모함으로써 선택하죠. 조직화하죠. 해석을 해요. 사건을. 그래서 역사는 무슨 형태다? 스토리텔링의 형태다. 그 다음에 역사라는 것은 내재적으로 선택적이고 구조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의미는 그것들이 중립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심지어 넣을지 뺄지는 그것이 바로 의미를 만들어버리죠. 내러티브가 바로 믿음을 형성하고 가치를 형성하고 사회적 권력 구조를 형성해요. 그래서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야기를 사용해 뭐 하려고? 이야기, 과거를 이해하려고. 그와 같은 이야기는 내재적으로 편향돼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형식적인 그런 역사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학문이 필요하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자, 이해됐죠? 객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이 팩트라는 것은 단지 스스로 말해지는 게 아니라 역사가들이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팩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역사라는 것은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해석되고 내러티브 되는 거예요. 역사가들의 그는 뭘 사용하냐? 소스를 사용하죠. 다큐멘터나 유물을 사용하죠. 이 방법론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서는 방법론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분석해야 되고 비교하고 또 프레임워크, 이론이나 개념을 도입하죠. 객관성이라는 것은 토론되어지고 이런 근대적 관점은 이런 편파와 해석을 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적인 그러한 학문들은 이 법칙들을 개발하고 기준들을 다마의 그런 커뮤니티를 개발해서 매일매일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학문적으로 역사 이야기고 추상적인 일반화가 필요하고 학문적인 담화가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고 구조된 논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다 역사학이다. 역사학의 방법론을 여기서 얘기했어요.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이해되셨죠? 자,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배경 지식을 여러분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개념이 생기기 때문에 다음번에 문제를 볼 때 쉽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not unless 이거 볼 줄 알아야죠. 첫 번째 그럼 뭐예요? not B면 not Q잖아요. 자, 그것들이 뭐겠습니까? 팩트겠죠. 과거의 팩트. 과거의 팩트는 이야기 속에서 내재되어 있다. 이야기 속에 꽉 끼어져 있다.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과거의 사실은 이해할 수 없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야기가 있어야 사실을 이해한다. 이 말.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사실을. 자, 필수적으로 구조적으로 자, 이야기는 중립이 아니다. 중립이 아니야. 이야기는 중립이 아니야. 그럼 중립이 아니면 뭐야? 중립적인 집합이 아니야. 집합. 사실들의 집합이 아니야.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embed가 너무 중요해서 이거는 뭐야? involve보다 involve 단순히 포함되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이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번 글은 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가 단순히 팩트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팩트를 이해할 수 없죠. 과거의 팩트를 이해할 수 없어요. 팩트만 갖고는 이해가 불가능해요. 뭐가 필요해요? 이야기가 필요해.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구조적으로다가 어때요? 이야기는 뭐다? 그렇죠. 사실의 집합이 중립적이지 않다.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주관적이고 선택적이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한 그런 이야기 구조를 통해서 세상을 이해해요. 인간은 이해해. 근데 과정에서 순수한 중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야기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야기가 필요해. 필요하다니까. 그런데 결코 순수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구조적으로 불가피성으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프로블럼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문제 좋죠. 그래서 이야기는 구조적으로 필수적으로 선택적이에요. 선택적. 자, 뭐예요? 서브젝티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그리고 어트랙티브. 매력적이란 뜻이에요. 매력적. 자, 여기서도 정말 대단한 게 이야기의 본질에 설명한 거예요. 자,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중립이 아니야. 그건 뭐야? 중립이 아니면 뭐야? 그래, 선택적이야. 선택적. 자, 이거는 인식을 할 때,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요놈만 인식하고 요놈 인식 안 해. 이거 인식론적으로 본 거잖아요. 자, 주관적이에요. 자, 주관적. 요거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거, 마음에 드는 것만 하잖아요. 그리고 매력적이잖아요. 이건 심리적이잖아요. 심리적. 매력적이에요. 자, 매력적이에요. 이거는 예상 밖의 단어잖아요. 이게 왜 매력적으로 왔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 매력이라는 것은 유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득하는 힘이 있다. 설득의 힘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야기는 우리를 유혹하고 설득한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선택적이고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이렇게 편향이 있고 설득의 힘이 있고 우리를 유혹하고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2번이 바로 이야기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 아, 정말 좋잖아요. 이야기. 요 이야기는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이해됐죠? 자, 이야기의 아무리 작은 단편이라도 짧을지라도 이야기가 가장 짧은 이야기일지라도 선택의 결과죠. 주관적이고 선택의 결과예요. 선택의 결과.
아무리 간단한 예를 들어 선택이 개입됐죠. 선택. 이거는 주관성이죠. 주관성. 선택은 완전 객관성이 없죠. 객관성이 없잖아요. 불가능하죠. 주관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잖아요. 편향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 셀렉티브라는 것은 초이스와 같은 뜻이잖아요. 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우리가 이 무의식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선택이 돼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4번은 여러분 딱 봤을 때 제가 뭘 설명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영향을 끼쳐요. 그 다음에 권력을 부여. 이게 뭐예요? 이 쉐이프잖아요, 쉐이프. 이 리플렉트. 이 단어도 꼭 기억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렇죠. 구조주의죠, 구조주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가 아주 영향을 끼쳐. 아주 미묘하게. 그리고 권력을 줘. 그리고 뭐 도덕적 판단도 해버리네. 그리고 왜곡해버리네. 생략함으로써. 그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든 않든. 어때요? 이야기가 그렇죠. 권력이란 얘기잖아요. 이야기가 권력. 이야기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야기가 위험성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서브젝티브하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이대로 놔둬? 그럼 이야기가 어떻게 돼? 그렇죠. 객관성을 가져야죠. 객관성을. 그래서 모든 교육받은 시민들이 뭘 필요해? 그렇죠. 역사학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역사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해결책이죠. 해결책. 자, 우리는 이해해야 돼. 자, 이것도 어려운데요. 형태를 역사가 취해야 돼. 이게 형태를 취하는 게 뭐예요? 이게 역사학이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서 역사학, disciplinary. 역사학의 형태를 떼야 되는 거예요. 역사라는 것은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자, 이트가 뭐예요? 그렇죠. 역사라는 것은 take죠. 이거 takes, 요거 takes. 뭐 해야 돼요? 학문적인 설명, 학문적인 서사, 학문적인 이야기의 형식을 취해야 돼요. 이야기의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이해해야 돼. 왜 역사가 역사학의 형식을 취해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takes, 이거 대용 표현이죠.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꼭 생각을 해라. 요 대용 표현을. 자, 역사가 학문의 형식을 취해야 되는데 왜 역사가 학문의 형식이 돼야 되니까.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7번. 와, 중요한 거 나왔네요. 훈련되고 학문적인 역사적인 논증은 자, 같다니까 비교 대상이 있죠. informal hearing, telling,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비공식적인 것과 같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식적이다 이 말이죠. 비공식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훈련되고 학문적인 역사적인 논증은 공식적이다 이 말이죠. 여기 뭐 요거 학문적인 역사적 논증, 훈련된 역사적인 논증은 필요하다. 뭐를? 친숙함이 필요해.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추상적인 일반화가 필요하고 또 이번에는 뭐가 필요해요? 이전의 학문적인 담화가 필요하고 이게 뭐죠? 그렇죠. 선행연구죠. 선행연구. 꼭 기억하십시오. 선행연구도 필요하고 또 뭣도 필요해요? 증거도 필요하고 논증의 스타일 그런 것도 필요하고 요거 분석적인 도구도 필요하고 오도 필요하고 뭐 하기 위해서? 주장을 substantiate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입증하다 구체화하다 이런 뜻이죠. 주장을 입증하고 구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렇죠. 훈련된 역사적 논증이 필요하는데 이거는 공식적이고 또 그거는 뭘 필요하다? abstract general. 지금 제가 일부러 천천히 general 나온 하기 위해서 이전에 학문 선행연구 필요하고 또 증거를 활용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스타일이나 아규먼트도 필요하고 분석적인 구조도 필요하고 또 이게 뭐예요? 자, 디스플레이의 역사적인 논증 이게 뭐예요? 제너럴 나온이잖아요. 이 제너럴이 1, 2, 3, 4, 5 1, 2, 3, 4, 5로 펼쳐졌고 이 1, 2, 3, 4, 5가 또 다시
그와 같은 학문적인 지식으로 이게 search disciplinary 지식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한 또 제너럴 나온이 되는 거죠. 와, 이해되셨나요? 제가 이걸 설명하고 싶었어요. 이거를. 이게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걸 갖고 답 쳤다니까요, 저는. 이런 지식은 또 나오네. 같지 않다, 같지 않아. 뭐 매일매일의 지식, 매일매일의 지식. 자, 이해되셨나요? 지금 이 7번은 역사학이라는 것은 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문 기술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법론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방법론 1, 2, 3, 4, 5 이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상적으로는 우리가 습득할 수 없는 거죠.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학문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 역사학이라는 것은 전문 기술이라고 전문성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야기하고 같은 게 아니죠. 이야기하고 다르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의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쉽게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닌 그냥 일상적인 생각만 하면 이해하는 것과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너리 지식이라는 것은 픽업 비공식적으로 이해, 집어드는 거, 그냥 지나가다가 집어드는 것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공식적으로 이해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해하다 습득하게 되지 않다는 얘기는 학교나 체계적인 교육이 없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습득하고 배워지는 거죠. 이게 픽업이 배워서 익혀지는 거, 줍는 거, 길에서 줍듯이 비공식적으로 습득할 것 같지 않아. 뭐가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 매일매일의 지식과는 같지 않아. 와, 이거 낱낱 너무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이게 연결된 거 보이십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빈칸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스토리라는 것은 권력이죠. 스토리는 이야기는 권력이야. 이야기는 권력. 이거는 구조주의야. 그래서 뭐가 생겼다? 주관성, 서브젝티브가 생겼다. 그래서 어쩌라고? 도덕적인 판단도 해, 막 얘가.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는 역사학이 필요하다. 사실도 필요하지만 역사 우리가 첫 번째 문장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형태를 취해야 돼. 형태. 어떤 형태? 이런 스칼러리 학문적인 서술, 설명, 이야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답은 여기에 대하죠. 역사, 학문. 그렇죠. 단지 사실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 학문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이제 1번부터 안 되는 건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려웠지. 이게 appropriate는 적절한 형용사지만 동사로는 도용하다 이 뜻이 있어요. 오늘 이것도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전용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형용사로는 적절한 뜻이 있지만 동사예요. 역사를 전용하고 도용해. 누굴 위해서? 그 자신의 독립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우리는 이걸 고치려면 어떤 능력이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역사를 뭘로 이해해야 돼요? 그렇죠. 역사적인 이걸 어떻게 고치냐? To understand. 이해해야 돼요. 뭐를? 역사를 이해해야죠.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As a, 그렇죠. discipline, 그렇죠. account로 이렇게 여러 훈련되는 학문적인 그런 서술, 학문적인 것으로서 이야기로서 역사를 이해해야 되죠.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3번은 여기서 벌써 인포멀이 아니잖아요. 포멀한 방식이죠. 포멀한 방식인데 강화된 역사적 순간이 아니고 자, 뭐 어떤 방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렇죠. 분석하는 거. analyze. 분석해요. 뭐를? historic한 순간을, historic한 moment를 분석하는데 공식적인 방법이 돼야죠. 자, 이해되셨나요? 자, 다음 4번. 디스플레이너리. 자, 봅시다. 문화적인 특별성. 이게 아니죠. 문화적 특별성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훈련적인 조치 혹은 이런 학문적인 조치를 유지해야 된다. 이거보다는 디스플레이너리 지식이 필요하죠. knowledge가 필요하죠. knowledge가 어떤 지식이 필요하죠? 이해하는 지식이 필요하겠죠. understand. 어떤 거? 그렇죠. 역사적인 히스토릭한 그런 구조 같은 거.
스트럭처를 전 좋아하니까 역사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어요. 5번은 이 moral 요거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는 확실한 뭐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하죠. understanding이 필요하죠. understanding. 자,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히스토리컬한 방법과 증거죠. 자, 히스토리컬한 방법과 증거가 필요하다. 여기를 증거, evidence, 증거가 필요하고 방법론이 필요하죠. method가 필요하겠죠. 자,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이런 제너럴 나오는 배워가야죠. 자, 역사와 반대는 스토리텔링이었죠. 여기서는 역사는 문제가 있어서 스토리텔링은 문제가 있으니까 역사학이 필요한 거죠. 스토리하고 팩트 보이시죠? 중립과 주관성, 객관성과 주관성, 선택됐고 주관적이고 분석적인 구조, 왜곡하고 생략하고 증거 기반, 비공식적 스토리텔링, 이게 학문적인 역사, 학문적인 그런 훈련된 역사적인 논증, 매일매일 지식과 훈련된 지식, 그래서 그냥 팩트가 아니고 해석된 지식, 수동적인 정보가 아니고 분석적인 이해, 그 다음에 스칼러, 우리가 학문적인 역사가 필요하죠. 매일매일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그래서 요 나피면 큐, 인베드 공부했고 그와 같은 이거 굉장히 중요했죠. 서머리 나온, 제너럴 나온, 구조주의 설명드렸고요. 단어 개념이고요. 제너럴 나온 어휘적 결수 장치, 프로블럼 구조 봤죠. 요런 단어들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데 나오면 이게 답이죠. 자, 어때요? 너무 쉽게 풀었죠, 푸는 거는. 이게 공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쉽게 자신있게 풀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후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